네, 기자님, 여태까지 JMS 기사 엄청 많이 발행된 것 같은데 네. 대충 몇 편 정도 쓰셨어요? 25편 조금 안 될 거예요. 단독 기준으로. 혹시 여태까지 쓰셨던 기사들 중에서 이거는 꼭 내가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보고 싶다 이런 기사들이 좀 있을까요? 관심을 제일 많이 가져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정조은 씨 직접 만난 일화라고 생각해서 정조은 씨 만났던 일화와 그 기사에 대해 좀 설명해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그를 메시아라고 믿고 싶어 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 다룬 기사 3개 정도 소개해드릴 수 있겠네요. 하나씩 한번 볼까요? 정조은 씨 만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정조은 씨를 만나게 됐냐. 그날이 정확히 기억나는 게 3월 20일. 사실 그때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지도 몰랐어요. 정조은 씨가 한 20분, 30분 지각을 하시더라고요. 정조은 씨하고 나눴던 이야기 중에 제가 이번 기사와 연관해서 좀 다룰 내용은 우선 정조은 씨 부동산 횡령 의혹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기사 제목은 JMS 정조은 부동산 횡령 의혹 개인적으로 쓰려고 산 것 아니야 인데요. 부제목으론 이렇게 다뤄뒀어요. 정명석은 알면서도 모르는 땅, 돈까지 연루되면 선생님은 모른다고 답하시라 당부. 이 얘기가 정조은 씨가 이제 정명석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건데 기사 내용 한번 훑어보면서 설명드리고 싶네요. 우선 이 이미지로 들어간 파일은 정조은 씨를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보내주신 건데 보시다시피 임시 접수 확인증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소가 성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나올 예정인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는 분명히 정명석에게 개인 언급을 했는데 이게 정조은에게로 흘러간 것 같다. 명확한 고소고발 성립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하진 않은 상태고 전에 듣기로는 된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는데 리드문을 보시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구매한 것들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단과 관련된 사안이 포함됐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 상황을 좀 되뇌어 보면은 정조은 씨가 이런 주장을 해요. 일부 부동산 구매한 건 맞으나 자기 명의도 아니고 이제 자기 동생, 친동생 정대현, 본명은 김대현 씨죠. 김대현 씨와 주충신 씨, 본명은 권병현 씨죠. 이들 이름으로 이제 부동산 축적을 했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교인들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또는 정명석이 좀 지낼 만한 곳을 구비해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래에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월 20일에 정조은 씨랑 만났을 때 제가 여쭤봤던 거는 정조은 씨 부동산 관련된 거는 김모 장로를 통해서 작년부터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동산을 비롯해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정조은 목사가 자신의 측근들 정대현이라던가 권병현 이름으로 부동산 구매한 액수가 51억 정도 파악이 됐고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자기 돈을 들여서 산 것도 있지만 본인의 아버지 부조금으로 구매한 건물도 있다. 부조금이 당시에 4억 5천 정도가 들어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사를 작성할 때까진 몰랐는데 추후에 취재를 하다가 들었던 사실이 뭐 팩트라고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들은 얘기니까. 제가 문서를 본 건 아니니까 4억 5천 들어온 거 맞다. 저는 4억 5천도 부조금 치고 4억 5천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 라고 생각했는데 4억 5천 들어온 건 맞는데 4억이 아버지의 이제 고인의 빚 갚는 데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사실상 51억 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현금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건 한 20억 가량인데 그럼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아버지의 부조금 5억을 제외해도 15억인데 정조은 씨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대현 씨가 지금은 한 회사 대표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딱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조은 씨 운전기사를 했던 걸로 추측이 되는데 이 가족들이 뭔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단 외에 다른 수입처가 있는 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데 20억, 뭐 5억 뺀다 쳐도 15억을 축적할 수가 있을까? 사실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PD수첩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51억 중에 20억가량이 현금 이라고 쳐도 그 중에 정말 양보해서 15억가량만 본인 돈이라고 해도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갑자기 3년 사이에 15억의 돈을 마련해서 부동산을 샀다. 그리고 누군가의 주장처럼 4억 5천 중에 4억은 빚 갚는 데 사용이 됐다라고 보면은 20억을 어디에서 났을까? 횡령한 것이 아니냐?
이 당시에 정조은 씨 경제활동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목회자로서 기본급 300만 원을 힌돌교회에서 받았고요. 그 외에 광명교회라던가 나머지 두 곳에서 또 담임교역자 명목으로 30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았다고 쳐도 3년 다 합쳐도 1000만 원 잡는다 쳐도 3년 계산해보면은 3억 6천 나오겠네요. 근데 그 가족들이 그렇다고 사업을 한다던가 굉장히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던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과연 정조은 씨가 3년 만에 수십억을 축적해서 이걸로 부동산을 구매했다? 의아하긴 하죠. 근데 정 목사는 이거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들어갔더라도 형성이 돼야지만 문제가 되는 거다,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사실 이 이야기 때문에 저희가 맨 위에는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사진 자체를 임시 접수 확인증으로 넣어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예정이에요.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는지 성립이 됐는지. 그리고 뭐 정 목사는 나는 교회에 돈을 단 한 번도 횡령한 적이 없다, 해당 부동산 종류를 잘 보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류의 부동산들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조은 씨랑 같이 나오셨던 재정위원 장로분도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투자 목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뭐 이걸 그렇다고 실제 주거 목적으로 본인들이 살려고 산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뭐 게스트하우스나 펜션 개념으로 산 부동산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뭐 가족들이 이용하기엔 좀 작은 규모의 건물이라던가 아니면 부동산 투자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변으로 막 도로가 뚫린다던가 고속도로가 뚫린다던가 이런 정황으로 봐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그런 말을 해요. 자세한 내용은 나와 교단이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 문제다. 뭐 재정위원이라고 하는 그 장로가 그런 말을 해요. 교단마다 뭐 부동산을 취득하는 스타일이 있는 게 아니냐, 이 스타일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단에서 뭔가 융자를 끼고 또는 지원을 해줘서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일반 신도들이, 그 지역 신도들이 돈을 모아서 교회를 사고 나중에 교단 쪽으로 주더라고요. 뭐 그런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저희도 이 취재를 할 때는 사실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인들이 개인 명의로 사서 교단으로 명의를 바꾸는 경우도 있구나. 근데 사실 불법이라고 할 순 없지만 제3자 입장에선 좀 마음이 아프죠. 탈핵을 하고 나서도 돈을 내는 경우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참 지금 촬영하는 시점에서 네. 어쨌든 정조은 씨는 구속 수사 되셨잖아요. 네네. 지금 구속된 정조은 씨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빙산의 일각이다. 혐의가 지금 성 관련된 걸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조은 같은 경우에는 돈 관련해선 빠져나갈 수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번에 수사를 진행할 때도 정조은은 성적인 커넥도 있지만 물질적인 경제적인 부분을 꼭 조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JMS 교단을 제외한 이제 국내 230여 개의 교회는 모두 한 달에 한 번씩 재정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정조은 씨가 목회를 하던 힌돌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정식으로 재정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조은 씨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 교회 예배는 교인이 아닌 참석자가 절반 이상이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냐. 특히 오전 예배 끝나고 2부 예배가 이어서 시작하기 때문에 예배 끝나면 다 나가는데 누구한테 재정 보고를 하냐. 사실 의아하긴 하죠. 그럼 텀을 좀 두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재정 보고랑 관련해서는 지도자 모임으로 대체를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의 자체 헌금 시스템인 ERP에 보고를 올리고 있다. 뭐 ERP라고 그 헌금 보고 시스템이 있나 봐요. 사실 대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 목사가 이제 본인 명의는 아니지만 본인의 측근 정대원 씨라던가 권병현 씨라던가 주충신 씨의 이제 본명이죠. 이들 명의로 된 부동산을 힌돌 교회 쪽으로 매매하려는 움직임도 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2022년 8월 21일에 정조은 목사가 주일 예배가 끝나고 본당에서 24억에 달하는 자신의 건물을 선생님, 그러니까 정명석을 말하는 거예요. 정명석이 우리한테 준 선물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건물을 교회 예비비로 구매하자, 동의하냐? 이런 투표를 진행했는데, 투표 결과 자체는 건물 구매 동의 쪽으로 기울었는데 일부 교인들이 이거에 대해 강하게 반발을 했대요. 뭐 목적이 명확하지도 않고 이거를 교회 예비비로 사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정조은이 이걸 좀 현금화해서 개인 재산으로 완전히 돌리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반박을 해요. 이거 원래 우리가 사용하려고 구매한 게 아니라 정명석 씨가 여기에 거주하면 좋겠다라는 목적으로 산 거고 드리려고 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명석은 난 전혀 모르는 부동산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조은이 자기가 정명석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시킨 거다. 왜냐하면은 그땐 정명석이 메이플 씨 관련해서 고소가 들어간 상태여서 사소하게라도 여자뿐만 아니라 돈까지 연루가 되면은 불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른다라고 주장하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둘의 말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거죠. 정명석은 나는 모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조은은 그거 정명석 알고 있었다, 모른다고 말하라고 시킨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보고 있으면 좀 웃긴 부분이 있죠. 수사 과정에서 이것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워낙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건데, 옷이랑 차량, 액세서리 중에 진품일 경우에 1억 6,800만 원에 달하는 시계를 차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사치품 목록 해가지고 교인들이 확보해둔 자료들을 보니까 이분들도 진짜 기자 못지않게 취재를 잘 하시는데 정말 다 합쳐보면 수억 넘어서더라고요. 수십억 단위 나올 것 같던데, 제가 정조은 씨를 3월 20일에 만났을 때 당시에 정조은 씨가 피해자들을 두고 2차 가해를 해요.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정명석 선생님의 성파문에 대해 아예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거랑 관련해서 교단 내 일부 무분별한 사람들이 있었고, 본인이 말하는 무분별한 사람은 짧은 치마를 입고 노랗게 머리를 물들이고 이상한 추임새를 넣으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정명석이 성범죄 저지른 거에 대해서 본인은 일부 인정을 하지만, 피해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머리를 물들이고 이상한 추임새를 넣어서 그런 게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취재한 입장에서 기분이 좋진 않았죠. 넷플릭스 방영 당시에는 자기는 정명석 총재 1m에서 3m 반경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저희랑 인터뷰할 때 당시에도 그런 말을 해요. 차량에도 함께 탑승하지 못하게 했다. 근데 사람들은 나보고 포주라고 한다. 내가 가장 힘든 부분이 사람들이 나를 선생님께 여자를 갖다 바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거다. 나는 성피해자를 정명석한테 연결한 적도 없고 포주 역할을 한 적도 없다. 내가 했으면은 감옥에 가지 않았겠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런 말 하면서, 그러면은 정명석 씨가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 사실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또 애매한 스탠스를 취해요. 나는 성피해자가 발생하면 믿는 것도 아니지만 믿어주는 입장이다. 항상 말을 애매하게 하더라고요. 이번에 고소한 메이플 씨 관련해서 최근 진행된 5명의 고소인과는 접점이 없다. 본인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줄 수도 없다. 그리고 특히 이 사람들을 지칭해서 평소에 자기가 정명석에게 조심하라고 했던 부류다. 쉽게 말해서 정명석이 성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명석이 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거다. 사실 이건 엄청난 2차 가해거든요. 당사자가 이걸 들으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리고 정조은이 본인이 이제 자기는 정명석의 성비리와는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선을 그었는데, 이거랑 상반된 피해자들 증언은 굉장히 많죠.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는 이 캡처 같은 경우에도 월명동에서 연결했던 사람들이 정조은, 정신빛, 정준하, 주달의, 정아빛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외에도 추후에 좀 거론된 사람들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 방송에서 에이미 씨도 이야기했죠. 정명석에게 처음 데려간 사람이 정조은 최측근이었다. 그리고 정명석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해 혼란스러울 때 정조은이 선생님에게 더 잘해라, 선생님 가는 곳 좀 다 데리고 가달라고 이야기해라. 정조은 씨가 과연 정명석 성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인가 고민을 해봐야죠.